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 34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당신의 정서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정서 코치 12인이 말하는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 지금 북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익사이팅 뮤직 테라피라는 음악 치료 기관을 운영하는 마음을 음악으로 나누는 음악 치료사 심혜련입니다. 네.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 책에는 어떤 섹션을 좀 담당하셨는지 간단한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정서 코칭 중에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음악으로 함께 풀어가는 파트를 맡았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죠? 내용은요. 네. 우선 일반인들이 음악의 힘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음악의 힘을 좀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3가지 정도의 활용법을 아예 구체적인 계획표를 제가 좀 넣어드렸어요. 네. 우선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고 배경음악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음악을 듣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다거나 내가 발을 움직이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음악이 되는 피지를 거치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바로 림빅 시스템에 바로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어쩌면은 인지 기능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리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정서를 다루는 림빅 시스템을 곧장 자동적으로 생리적으로 함께 다루는 그 영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서와 음악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단어를 그러면 익히는데 정서 단어를 익히는데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지금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설명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 많이 하시고요. 보통이에요 라는 대답도 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그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행복해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감정 단어, 정서 단어가 한 10가지 이내에 좀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음악을 들으면 사실은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정서들이 느껴지는데 그 정서들을 정서 카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도출하지 못하도 정서 카드 안에서 픽을 하면서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를 공고히 하면서 이 단어를 좀 더 익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가족 치료를 할 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막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이런 아이들한테 매일 엄마가 지적한 거예요. 일찍 자라, 밥 먹어라.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치료 시간에 부모님이 그 사랑의 감정을 가사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불러주는 그런 이제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 치료사가 굉장히 적절하고 짧고 배우기 쉬운 멜로디와 구조의 음악을 드리고 그 안에서 어떤 때 사랑을 하는지 사실 너가 밥 안 먹어도 사랑해. 너가 뗐어도 사랑해. 이렇게 가사들을 부모님의 진심을 담은 가사들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불러줬을 때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사실 이거를 언어로 할 때도 힘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거기에 음악이 더해짐으로써 음악의 멜로디와 리듬이 주는 정서 반응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서 반응이 함께 되니까 감정을 실어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어서
음악과 언어가 함께 더 큰 힘으로 전달이 되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그쵸. 심상음악 치료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실 거예요. 한국에 심상음악 치료하시는 음악 치료사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셔서, 이 심상음악 치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심상은 이미지를 뜻하는 거고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음악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꿈을 꾸듯이 음악을 듣다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의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더니 무슨 벌판이 떠올랐어요. 그 벌판에 까만 새가 날고 있었어요. 그 까만 새가 날아가더니 마을을 바라보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되는 건데, 그런 스토리를, 나만의 스토리를 음악 치료사의 인도하에 음악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음악 경험들 안에서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데, 그 상상하는 이미지는 융에서 말하는 프로이드 융, 분석 심리학자 융이 말하는 상징들을 좀 치료사들이 캐치를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심리적 이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서는 기분 그 이면의 것이다 라는 설명을 앞서서 저자님들이 해주셨는데, 그 정서를 바라보는 의식적인 관점 더 밑에 무의식적인 관점에서의 관점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항상 감정이 붙어 있어요. 부모님이 싸웠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거거든요. 싸운 거는 팩트고 힘들고 괴로웠어요가 정서인데, 이것들을 분리시키면 사실 굉장히 편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얘와 얘가 뭉쳐져 있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뭉쳐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나와 분리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이러한 이슈와 내가. 근데 이것들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정서는 함께 공감하면서 해결하고 나면 팩트만 남아요. 부모님이 싸우셨지?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해소하고 나면 그것들이 해소가 되는 경험들을 해서 정서의 무의식적인 의식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치료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병리적인 분들도 함께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이런 심상음악 치료는 일반인들 수요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한 분들, 진로를 찾기 위한 분들, 그리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은 분들, 네, 이런 분들과 함께 내면을 좀 더 공고히 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음악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서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와 정서를 분리하는 것, 요 과정이 가장 행복한 길이거든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내가 굉장히 우울해, 이런 감정을 캐치하셨을 때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감정은 그 감정대로 흘러가게 두시고, 나는 이 자리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차에 타 있고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지나가듯이, 나무가 지나가고 들이 지나가듯이 화난 감정도 지나갈 거고, 네, 우울한 감정도 지나갈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하실 수 있는 힘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커리어 코치 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대입니다. 네, 제가 그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하다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요, 세 번째 파트로 어떻게 정서를 활용하는가. 그래서 제가 참여한 그 제목은 창업에도 정서적 소통이 필요한가의 소제목으로 참여를 했고요. 제가 2020년도와 2021년도 강원도 경제진흥원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사업에서 제가 이제 창업 멘토링을 맡았던 그런 업체가 세 업체가 있는데요. 이 세 업체를 대상으로 제가 이제 정서적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서적 소통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커리어 코치 협회를 알게 되고 커리어 코치 협회의 과정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창업 컨설팅이나 멘토링에서도 이런 정서적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았고, 영월군에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 창작집단 이제 배짱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그 사례를 가지고 창업 멘토링에서도 정서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술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여러 창업 지원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운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멘토링, 창업 코칭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나 이제 기창업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물론 저도 창업자와 이제 예비 창업자를 만났었을 때 멘토링이나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만나기 전에 그들이 제출했던 사업 계획서를 보거나 아니면 IR 발표 자료를 보고 이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창업 타당성을 평가를 했고요. 과연 이 창업이 실현 가능한가,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고 모든 창업 전문가들이 다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런 접근이 이렇게 없었고 정서적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창업 분야에서도 이런 정서적인 소통, 그 다음에 코칭, 이런 스킬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고요. 그동안에 전혀 없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창업 전문가들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정서적 소통을 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정말 창업 전문가들이 이제 창업가들을 만나서 하게 되는 창업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저희 책에 이제 서술을 했었고요. 단순히 창업자의 역할이 평가자, 심사자의 관점에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기술적, 그 다음에 또 그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접근했었을 때 진정한 그런 컨설팅과 멘토링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비 창업자와 이제 기창업자들을 만나서 했었을 때 좀 더 정서적인 이런 소통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정서적 소통으로 인해서 창업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했었는데요. 창업 전문가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은 거를 선별을 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고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이고 이게 가능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문가와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들 간의 이제 이런 소통에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정서적인 이런 소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형성을 하고 서로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만 진정한 이제 소통과 대화가 되고,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대안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소통이 없고 기술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나 기창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업에서 이런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일부의 그런 과정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창업자들도, 그런 창업 전문가들도 이렇게 코칭과 멘토링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멘토링을 하고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정서적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정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창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논리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서적인 그런 소통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창업 전문가의 역할은 그 창업자가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원을 해서 창업을 성공을 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창업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창업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정서뿐만 아니고 코칭 기법들을 배워서 가르쳐 가지고 창업 전문가들이 실제로 멘토링과 그 다음에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코칭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스스로 자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창업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가치를 이 친구들이 이제 발견을 했었을 때 이 친구들이 그 같이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했었을 때는 저를 조금 굉장히 경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원받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질문을 했던 그런 질문들이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그러니까 정서 소통을 이렇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 이제 공감을 하게 됐고, 응원을 하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그거를 깨닫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스스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상을 하고, 그 상상했던 거를 실제 고객 경험으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기업을 이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미 여러 코치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창업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창업 의지도 중요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느냐 그리고 창업 행동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창업 동기가 어떤 창업 동기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 그리고 창업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창업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충분히 그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충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찾게 도와주게 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렇게 정서 코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정서 코칭을 하게 됐을 때 진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원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어렸었을 때 그 정서 카드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리멤버 카드를 통해서 어렸었을 때 나의 그 경험과 기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정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혀 인지하를 못했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 꿈을 같이 꾸고 그 꿈을 같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했었을 때 정말 그 대표의 그런 표정들이 정말 바뀌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하고 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공연이나 행사가 있었을 때도 저를 이렇게 불러서 조금 모니터링 좀 해달라라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 업체가 그런 컨설팅을 한 지 한 2년이 지났고요. 올해는 지금 하지는 않지만 올해도 지금 영월군에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이런 모범 사례가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사례가 알려져서 정말 창업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 뭐 학습 코칭, 요즘 창업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아서요. 뭐 비즈니스 모델 코칭까지 하고 있는 전업 코치이자, 네, 뭐 대학에서 강의 조금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에서는 어떤 섹션을 담당하셨는지 간단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맡은 파트는요, 마지막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 번째 파트에서 또 가장 마지막이죠. 네. 학습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정서 코칭, 이 파트를 제가 썼고요. 그 안에는 제가 코칭하면서 경험했던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고민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정서를 다루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앞서 다른 분들도 효능감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히 학습 효능감이다라고 하면 학습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어떤 감정이거든요. 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학습을 이걸 잘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 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딱 봐도 어렵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 왜냐? 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서 코칭이 왜 필요하냐 한다면,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하고 싶어 이 느낌과 이거 도전하고 싶지 않은데,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이 느낌을 하고 싶다로 다시 바꿔줄 수 있는, 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정서 코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절개선을 따라서 뜯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볍게 하시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감정이 어때? 서로 뭐 가족끼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코칭 이슈가 없을 때도 사용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오늘 감정이 좀 어땠어? 오늘 내가 느낀 정서들을 한번 차례대로 시간대별로 골라보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정서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혹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제가 맡은 파트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학습에 있어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떤 정서들을 뽑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서 카드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정서의 이름이 앞쪽 면에 있죠. 그걸 싹 뒤집으면 정서의 정의를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3가지 질문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서와 관련돼서 내가 스스로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시다 보면 아마 스스로도 정서 코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너무 스스로 하다 보면 코치가 필요 없어지려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또 이게 제가 질문을 또 뽑는 분 중에 또 궁금했던 내용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가지게 되는 부정적 정서 중에는 좀 두려움, 불만, 부담감 등이 있는데, 정서와 어떻게 상황적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이 두려움, 뭐 후회, 뭐 이런, 또 하나 뭐였죠? 두려움, 불만, 부담감. 네, 맞아요. 두려움, 부담감, 불만. 이 3가지 정서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클 때 그런 두려움과, 또 불만은 사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 부정적인 정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때 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로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부정적인 정서, 두려움, 불만, 불만족, 뭐 후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정서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 붙이는 정서들 있잖아요. 이 정서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린 두려움을 너무 느끼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준비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정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내가 사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됐구나. 제가 사실은 책에 기술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영어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 모든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 정서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고유한 에너지를 살펴보시는 것.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긍정적 정서를 찾아보시는, 긍정적인 욕구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프레드릭슨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의 사고를 굉장히 확장시킨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 정서를 찾아보고 부정 정서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욕구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책을 읽어보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어떻게 다뤘는지 뭐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 카드를 한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뽑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뒤집어서 관련된 질문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정서를 뽑았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3가지 질문을 다 대답을 하다 보면 또 시간도 있고 가장 어떤 질문에 대답해보고 싶어요. 그 본인이 대답해보고 싶은 질문에 대답을 해보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정서는 뭐예요? 그 정서 카드를 다시 뽑아보고, 뒤에 있는 질문에 다시 답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만족감을 얻고 싶었구나. 나는 사실 후회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싶었구나. 이런 정서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두려움이라는 정서에 막혀서 보지 못했던 나의 욕구를 발견하게 된다든지, 나의 기대를 발견하게 된다든지, 나의 열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부 마지막 또 아, 네, 인터뷰 저자님이셔서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북쇼는 어떤 의미셨는지요? 북쇼는요, 선물인 것 같아요. 저자들에게도 선물이 되고, 독자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